네,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가 32개 정부 부처 총 239건에 달합니다. 네,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 무엇인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짧은 시간 좀 다양한 거 짚어봐야겠어요. 예, 네. 먼저 최저임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 올해보다 한 1,060원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뭐 대상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 원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최저임금 수준에 또는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거니까요. 기대감이 크죠. 예. 반면 인건비 부담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의 걱정거리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일자리 숫자를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도 일부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아파트 관리직이나 경비직 등의 경우에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그런 문제점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근로 시간을 조정하거나 기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 시애틀도 우리처럼 이제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예. 상당폭 올렸는데요. 연구 결과가 갈립니다. 워싱턴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1달러에서 13달러를 올렸더니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예. 또 반대로 또 UC 버클리대에서는 그렇지 않다. 요식업종 종사자의 일자리 수를 봤더니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최저임금을 올린 것 자체로 곧바로 어떤 결과가 즉각 나타난다라고 뭐 쉽게 예상할 수는 없겠고 그 후에 이런 좀 섬세하게 좀 정책이 후속 정책들에 따라서 일자리 수가 줄어들지 올라갈지 결정될 수 있다고 볼 때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의 올해 내년부터의 어떤 정책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와 더불어서 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에게 정부가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겠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이 총 합해보면 이제 3조 원이 일자리 안정기금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이거 역시 사실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라든지요, 아니면은 지난 대선에서의 어떤 유력 후보들의 공약 등을 볼 때 예. 최저임금의 인상 또는 현실화, 또 사회임금, 문화임금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 정도까지 올리는 게 일단 옳은 방향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의 어떤 부작용을 줄이는 건데요. 이번에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이 유일한 해결책 또는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사실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예. 하지만 그 과도기에서 어떤 혼란을 줄이고 안정이나 적응의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다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조사해봤더니 이 제도를 아는 분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홍보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노력 정부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출퇴근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통근버스 같은 사업주가 제공한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만 산재가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폭이 좀 넓어진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있습니다. 예. 산재보험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업무상의 재해가 있는데요. 이게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애 사망입니다. 네. 이 업무상이라는 게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데요. 그러게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실제로 도착해서 업무를 할 때 또는 그 준비 또는 휴게 시간까지는 인정해줬습니다만 예. 출퇴근은 뭐 통근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일반 버스나 택시 타고 가다가 하면 안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예. 이제는 제도가 조금 변경이 돼서요. 일반적인 그런 출퇴근할 때 꼭 그런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뭐 자가용, 자전거, 기타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도 산업재해 그러한 그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이걸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이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좀 알아보니까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하던데 일상생활에 네. 필요한 행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그 질문은 이제 교통 수단에 대한 그런 차이였고요. 예, 예. 이번에 지금 주신 질문은 네. 이동 경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예. 자가용을 사용하든 아니면 통근버스를 사용하든 그 애초에 정해진 그런 그 경로를 이탈했을 경우에도 예.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원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 예외적으로요. 그 경로 이탈 사유가 뭐 일상용품을 구매한다든지요. 아니면은 그 자녀의 등하교 등을 돕는다든지 예. 기타 뭐
그 직장에서 정해준 그런 그 직무 훈련에 그 갔다가 오는 길이라든지 예. 이런 또는 뭐 투표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등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록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예.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목이 말라서 잠깐 편의점에서 물 사 먹은 것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좀 경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그 법률이라든지 법 따져봐야 제도인지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법인세 최고 세율과 소득세 최고 세율이 조금 더 인상이 됐습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 보면 구간이 하나 더 늘어나면서 좀 올랐거든요. 네.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이게 법인세 인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환원, 뭐 복귀, 회복이 예. 맞을지 그 부분은 또 보는 각도에 따라 표현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새로운 그런 구간을 신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고소득자, 대기업 이렇게 했는데 사실 초자가 붙어서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구간을 신설한 건데요. 예. 이걸 통해서 좀 세수가 늘고 또 그런 부의 재분배가 좀 늘어날 것이다. 그런 그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가 낙수 효과에 대한 좀 반성인 것 같습니다. 예.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경제학자도 낙수 효과는 허구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할 정도였기 때문에요. 그동안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기업의 어떤 그 활동을 최대한 그 보장해주고 저랬던 측면에 대해서 이제는 약간의 그런 반성적인 고려가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중 화장실 변기업 휴지통이 이제 사라진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요? 네, 화장실 관련해서요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네. 또 이 법 15조의 2에 따르면 또 법에 의해서 한국 화장실 협회가 또 설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으로도 준비가 돼 있고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런데도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죠. 네. 특히나 조금 전 지적하신 그 화장실 부분, 이제 휴지통 부분입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일 중에 항상 수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이번에 이건 제도가 좀 정비가 되는 것 같고 많이 기대를 하겠고요. 네. 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변기가 막히거나 예. 아니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것을 우려해서 휴지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예. 제도가 바뀌는 만큼 정말 그러한 그 우려가 정말 기우였구나. 예. 실제로 해보니 정말 더 깔끔해졌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내년에는 발견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겠네요. 예. 또 이것도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이게 뭐 1년에 한 번 5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것 좀 풀어주시죠. 네, 이게 모든 초중고생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네. 이게 내년 기준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월소득 225만 원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예. 내년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의무 교육이잖아요. 근데 의무 교육이 과연 어디까지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냐에 대해서도 법적인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그 학비 수업료를 면제해주면 다 의무 교육인지 아니면 학용품이라든지 주교재, 부교재 등등을 다 제공해서 현실적으로 아무런 그 거리낌, 좀 걸림돌 없이 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무 교육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큰데요. 조금 더 의무 교육 보장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만, 예. 좀 국민들의 어떤 또는 그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그런 교육의 어떤 그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또 새해 국방 예산이 7% 증가하면서 사병들의 월급도 인상됩니다. 지금 병장들이 21만 6천 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40만 원 돈을 받습니다. 2배 가까이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2배 오르네요.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공무했는데 그때 이제 병장 월급이 2만 원이 돼가지고 굉장히 놀랐고 막 다들 박수 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20배가 올랐네요. 예. 그런데 이제 급여가 이제 오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것뿐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사병들의 어떤 복무 환경, 게다가 또 올해는 이제 공관병들 비롯해서 그런 군 내부의 어떤 갑질 또는 부조리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예. 그런 부분도 함께 해결이 돼야만 이제 군 장병들의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몰카 피해가 많이 있는데 네.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당한 피해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게 다시 또 유포되는 거 아니냐.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 방안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복 영상 등으로도 불리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가 다 삭제한 것 같은데 어디선가 또 나옵니다. 예. 이런 게 정말 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이런 그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라든지요, 또는 법률 서비스 지원, 또 의료비 지원까지 새로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떤 조치를 하나 새로이 마련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예. 정부가 계속 관심을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처벌 수위도 현실화시킨다고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좀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